반갑습니다. 잠깐 쉬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하루쯤 지나서 들어오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오는지 다시 한번 시험해 보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 내적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증가, 차변이죠. 부채 증가, 대변이죠. 자본 증가, 대변이죠. 수익 발생, 대변이죠. 비용 발생, 차변이죠. 자산 감소, 대변이죠. 부채 감소, 차변이죠. 자본 감소, 차변이죠. 다 맞추셨나요? 못 맞췄다고요?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장부에 어디에 적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금의 증가, 현금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외상 매출금 증가, 외상 매출금 일종의 자산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그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돈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증가 차변입니다. 상품 매입, 상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옵니다. 상품이 일종의 자산입니다. 우리 회사 들어오니까 차변이죠. 자산 증가 차변. 대여금,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금액이죠.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고 증가 차변.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을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이 회사 밖으로 나가죠. 나가면 상품이 나갔네? 자산이 감소네? 대변이네요. 외상 매출금 감소.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데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 자산의 감소입니다. 감소는 대변입니다. 보통 예금 증가. 보통 예금은 예금이죠. 예금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 차변. 선급금 미리 준 돈인데요. 미리 준 돈도 아직은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차변. 토지는 당연히 자산이죠. 우리가 가진 토지 감소했다. 줄어들었으면 자산이 감소, 대변이고요. 대여금 감소, 빌려준 돈이 감소했다.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대변이고요. 기계장치 구입, 기계장치란 자산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네. 자산이 증가입니다. 차변. 현금 지급, 돈을 지급했네. 현금은 자산이죠. 지급했으면 현금 감소, 자산 감소, 대변. 받으러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죠. 자산 증가, 차변이고. 미수금 증가,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미수금, 받을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시고, 금방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동그라미를 쳤는데, 설명 안 들어도 동그라미를 제대로 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다 완벽하게 못하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자산, 부채, 자본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당연히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자산을 봤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같이 보겠습니다. 차액금을 돈을 빌린 겁니다. 빌렸으니까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물건을 샀어요. 갚아야 될 돈이죠. 증가,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입니다. 줘야 될 부채죠. 증가는 또 대변, 부채. 차액금,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는 공부를 쭉 하시면 알게 될 거고요. 미지급 비용, 어쨌든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이죠. 다음에 6번입니다.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돈,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 미지급금 감소, 역시 갚아야 될 돈인데 감소, 부채 감소, 차변. 미지급 비용, 역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부채 감소, 차변. 지급보험 증가, 지급보험은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돈 줄 게 있다는 겁니다. 증가, 부채 증가니까 대변. 매입 채무 감소, 매입 채무는 그 외상으로 물건 샀을 때 채무 갚아야 될 돈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시 부채입니다. 부채 감소니까 차변. 다음에 자본으로 갑니다. 자본금 증가, 자본금이니까 자본이겠죠. 자본 증가는 대변이죠.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일종의 자본입니다. 자본 감소는 차변. 자본금 감소,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차변이네요. 이익여금 증가, 이익여금 일종의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이런 식으로 각종 계층 과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훈련 삼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역시 한번 쭉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왔으면 다시 올 때 보시면 굉장히 쉬워져 있을 겁니다. 지금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전혀 뭐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 네번에 수익 비용도 있습니다. 수익 비용, 매출의 일종의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 매출 할인은 매출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거니까 자변이고요.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수익, 이익도 수익의 일종 대변입니다. 이익, 대변이겠죠? 이익입니다. 이익, 다 이익이죠. 대변입니다. 대변, 이익이니까. 비용, 급여,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이죠. 차변, 이자 비용, 다 비용이죠. 손실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다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보험료, 료자가 들어가니까 비용입니다. 비,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다 비용입니다. 다 차변이겠죠. 또 수익인지 비용인지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다 계정 과목별로 다 뒤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가면 쉬워져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다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표 하나까지 쳐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요부에는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요부에는 분계장도 있고 총계정 원장도 있다. 다른 말로 원장이라고도 하더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부입니다. 보조부는 뭐 보조기입장도 있고 보조원장도 있는데 등자가 다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주요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더라.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도 잠깐 기억해 보시면 7가지 과정 거래가 일어나고 분계, 총계정 원장 바로 시산표, 수정전, 수정 후 마지막에 재무제표 거기서도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만 나왔어요. 왜? 주요하니까 주요부니까 주요부 2개밖에 없으니까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시고요. 넘어갑니다.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거래의 분류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교환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혼합 거래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무슨 거래인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에 가끔 출제가 돼서 별표 하나를 쳤는데요. 교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있지만 수익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해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게 토지를 100원짜리를 샀으면 현금 1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은 없어요.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내 손에 있던 우리 회사에 있던 현금이라는 자산을 주고 토지라는 자산을 가져왔다. 여긴 자산밖에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 증감이 있죠. 수익 비용은 없다. 이게 교환거래입니다. 그리고 손익거래는 차변, 대변 중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만약에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렇다면 대변에 현금 100원 지급하는 게 적히고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 100원 이렇게 장부에 분계를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현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역시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는데요.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어느 한쪽에 자본 발생, 이게 손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만 있다. 그렇다면 교환거래고 어느 한쪽에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그렇다면 손익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뭐 수익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교환거래예요. 수익 비용이 한쪽에 있다. 그러면 손익거래입니다. 이런 구분하기 쉽죠?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걸 말해요. 합쳐져서 교환거래와 혼합거래된 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 조금 복잡한 그 내용이긴 한데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혼합거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토지를 처분하는데 토지를 처분한다는 말은 돈 받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100원짜리를 파는데 현금을 120원을 받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산 증가는 자변,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감소는 대변. 그러면 20원을 이익 보지 않았냐? 이걸 계승과목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원이 됐죠. 이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비용은 차변, 이익은 대변.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의 증감도 있고 수익 비용, 수익의 발생도 있어요. 이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분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 개의 차이.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손익거래는 수익 비용이 있다. 하지만 혼합거래는 어느 한쪽에 이익이나 비용이 나오는데 교환거래랑 섞여 있더라. 그러면 혼합거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여부에 따른 분류, 현금 거래, 현금의 수익까지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면 현금 거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거래입니다. 뭐 그래 중요하지 않은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나 실무 쪽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한번 공부하시다 보면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다음에 발생 원천에 따른 분류, 외부 거래. 외부와의 거래는 외부 거래고 내부 거래는 외부와의 거래가 아닌 걸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결산 정리 등 기업 내부에 재결되는 것 내부 거래고 외부와 연결이 되면 무조건 외부 거래라고 하죠.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손익거래, 교환거래, 혼합거래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금거래, 대체거래 이건 개념만 알면 되고 발생 원천에 따른 외부 거래, 내부 거래도 역시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분계 연습이 나옵니다. 분계 연습. 이제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분계를 한번 사례 1부터 사례 7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분계예요. 사례 1번 보시면 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사례 1번 보시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산과 자산의 교환입니다. 현금과 기계장치를 교환하는 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했죠. 차변의 자산 증가하는 거 기계장치, 차변의 기계장치 10,000원. 차변에 적고 대변에는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분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기계장치 슬래시하고 현금 10,000원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 가지고 연습장에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보고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사례 2번 외상 매입금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상환하다.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이 나갔네. 현금은 대변으로 나갑니다. 왜? 자산이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 적습니다. 대변에 현금 20,000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뭔가 매입했네. 갚아야 될 돈이다.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20,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사례 3번입니다. 종업원의 급여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나갔네요. 현금은 대변으로 나간다. 대변의 현금. 현금 30,000원. 이게 급여다. 급여 그대로 적습니다. 급여 30,000원.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다고요?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손으로 몇 번 써다 보면 이렇구나.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현금이 나갔네? 현금 대변으로 나가네?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사례 4번 보겠습니다. 4번 현금 40,000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출자. 자본금을 내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자본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회계처리 하는 거니까 현금 40,000원이 출자했다. 그렇단 말은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현금은 나갈 때는 대변이지만 들어올 때는 차변입니다. 차변의 현금. 현금 40,000원. 그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대변에는 자본금. 자본금 40,000원.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 이해되시죠?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사례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아, 돈이 들어왔네요. 회사로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 5만 원. 대여금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대변, 수익 발생 대변, 자산 증가, 자변. 오케이, 좋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례 6번.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6만 원을 차입하였다. 차입했다는 말은 돈을 빌렸단 말이고, 그래서 차변에 차입해도 빌렸다. 부채니까 차변에 6만 원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6만 원. 대변에는 부채 증가 차입금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사례 7번. 거래처에 배출한 외상 매출금 7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7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7만 원을 대변에 써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거를 기록해주고, 왜 감소했냐?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를 차변에 써주는 그런 장부의 그런 분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차산부채 자본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는 익혔고요. 그리고 주요 보조부, 주요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증원장이 있다. 그 다음에 거래 분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봤고요. 현금거래, 대체거래하고 외부거래, 내부거래는 한번 보고 읽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분계 7가지를 해봤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분계 7가지. 오늘 지금 이 강의 복습하실 때는 이 분계 연습 7가지를 연습장에 2번씩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2번씩이라고 해서 분계 1번을 사례를 2번 쓰고 사례를 2번 쓰고 이게 아니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번 읽고 분계를 한번 연습장에 써보시고, 또 한 번 더 1번부터 7번까지 쭉 순서를 한번 읽고, 이래서 이렇구나.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2번만 써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도 숙달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